계속 이어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기본 정석 수학 1 192쪽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인데 일단 등비수열의 이 합을 쭉 한번 나타내 보면 첫 번째 항 A 플러스 두 번째 항 AR 요 합을 그냥 S라고 정리할게요. S.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쭉 나가서 n-1번째 항 AR의 n-2로 n번째 항이 AR의 n-1성으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 파워 시리즈가 역급수기가 요즘은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굳이 뭐 유도 과정까지 알면 좋은데 공식 자체를 배우는 게 훨씬 편해. 일단 유도 과정을 보여는 줄게.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몇 급수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비를 한 번 더 곱해야 돼. 이렇게 공비를 한 번 더 곱하면 식이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3성 이렇게 가서 이 식에서 이미 AR의 n-1성 되고 플러스 여기서는 AR의 n제곱 되겠지. 그러면 이걸 아래 위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 1-r의 s 이걸 이제 뭐 항의 이 개수와 무한 개수 자체를 요걸 en계라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요 en계를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빼면 없어지겠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제일 위에 항은 A가 나왔고 A 그리고 제일 끝에 항은 여기 보다시피 AR의 n제곱이잖아. 얘를 A로 묶어내니까 1-r의 n제곱.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비 R이 1이 아니라면 이 합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n은 항의 개수야, 개수 알겠지? 요거 잊으면 안 돼. 항의 개수. 그리고 그러면 R이 1일 때는 고민할 필요 없지. 만약 R이 1이다. 그럼 1일 때는 그냥 SN은 뭐 A가 N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SN은 그냥 NA야, NA. 이런 경우는 뭐 나올 일 없으니까 그게 신경 쓰지 말고 얘를 집중. 오케이.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공식을 쓰는 게 편한데 공비가 1보다 클 수도 있잖아, 공비 자체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걸 R-1로 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의 효율성을 좀 더 가져올 수도 있겠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그때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193쪽. 기본 문제 13-5. 자, 여기에 2번을 볼게요. 2번. 여기 보니까 항의 개수는 여기 잘 봐야 돼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1 플러스 i의 1성 플러스 i의 제곱 쭉 나가잖아. 지금 여기 딱 보면 끝나는 게 i의 100제곱에서 끝났지. 그러면 항의 개수는 몇 개야? 항의 개수는 이게 중요한 거야. 항의 개수는 101개잖아. 101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항의 개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항의 개수가. 이건 절대 있지 마. 이거 보고 끝났는 게 항의 번호가 100이라 해서 여기 나오는 이 거듭 제곱의 숫자에 착시현상이 나서 저걸 100으로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보자. 이 공식은 여기다가 적용시켜보면 이 전체 합은 1 공비분의 공비가 아니지 천지항 1에 1 i이 가장 중요한 101 101개라. 오케이. i의 100제곱이 1이니까 결론은 1 i분의 1 i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1이다. 이런 얘기죠. 자, 뒤로 한 페이지 더 194쪽으로 가보시죠. 아, 194쪽에 기본 문제 13-6번. 자, 여기 보니까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이런 처음에 주어지는 이런 조건들은 반드시 신경 써야 돼.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고 제2항과 제4항의 합이 20이고 그 다음에 제4항과 제6항의 합이 제4항과 제6항의 합이 80이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일반항 또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합도 구하라. 그래서 AN항은 어떻게 되냐, SN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어진 문제예요. 자, 나와 있는 조건들에서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돼.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두 개 있잖아. 이걸 잘 활용하면 바로 끌어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1번식에서 두 번째 항이 뭐야? AR 플러스 네 번째 항 AR의 세제곱. 자, 이 값이 얼마? 20.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네 번째 항은 AR이 얼마? 세제곱 플러스 마찬가지로 AR의 5제곱이 80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식 있잖아요. 요 값에서 요게 요 식이 들어있지. 보이지? 그래서 얘는 사실은 R 제곱으로 묶어내면 위에 식하고 똑같이 얼마? AR 플러스 AR의 3성. 자, 이게 80이에요. 그래서 얘를 1번, 2번으로 두자. 그러면 2번식에서 1번식을 나누면 R 제곱이 얼마? 4. 4인데 처음 주어진 조건에 이런 조건을 놓치지 말자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공비가 얼마? 공비는 2야. 아, 공비는 2네. R이 양수다 이랬으니까. 자, 공비가 2라면 여기다 넣어볼게요. 1번식에. 1번식에 여기 넣으면 10A는 20, A는 1이죠. 그래서 A는 1이고 공비는 2고 고로 일반항 A의 n항은 1 곱하기 2의 n-1성.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잠깐만. 이를 넣으면 A가 2네. I'm sorry. A가 2다. 오케이. A가 2가 되니까
2의 n제곱이네. 일반항이. 자, 2의 n제곱. 그럼 다 끝났어. 자, 일반항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합은 바로 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의 항의 개수 n개 마이너스 1 n번째 한 가지의 합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좀 대입만 해주면 되지. 대입만 해주면 그냥 합은 바로 정리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95쪽 가보죠. 자, 195쪽에 1번 S의 n항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와 같을 때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게 주어진 문제예요. 혹시 이제 이거 할 때 조금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S의 n항 마이너스 얼마? S의 n 마이너스 1항. 여기서는 둘째 항부터 수의 배열을 이루는 것은 확인인데, 만약에 이 AN항이 첫째 항부터 이 AN항이 첫째 항부터 수의 배열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 A1하고 S1이 같을 때죠.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보자. 일단 S의 n-1항. 그러면 3의 n-1제곱 마이너스 1. 얘를 이렇게 빼면 얼마? A에나. 그러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 묶어낼 때는 차수가 작은 걸로. 차수가 3의 n-1제곱이 작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2 곱하기 3의 얼마? n-1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 그 다음 중요한 게. 자, 여기서 S1이 얼마야? 2지. 이 A1도 2잖아. 같잖아. 이렇게 A1하고 S1이 이렇게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확인이 됐지. 그러면 얘는 첫째 항부터 수의 배열을 이룬다. 이게 만약에 다르잖아. 이게 만약에 다르면 둘째 항부터 수의 배열을 이루고 첫째 항은 뒤에 따로 적어줘야 돼. 그때 첫째 항은 S1이라 했지. 그 이전에 안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서 한 번 더 해볼까? 2번을 해보자. 이게 둘째 항부터 이루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볼게. 자, 195쪽에 기본 문제 13-7이다. 지금 7의 1번을 했고 기본 문제 13-7의 2번을 볼게요. 2번. 로그 2의 S의 n항 마이너스 1. 자, 이 값이 n이야.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런 걸 할 때 둘째 항부터 수의 배열을 이룰 때 요거 좀 주의해야 돼. 여기 아주 주의해야 돼. 자, 여기 지금 S의 n항 마이너스 1은 2의 n제곱이잖아. 다시 정리해주면 S의 n항이 얼마? 2의 n제곱 플러스 1. 자,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보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그래서 S의 n-1항이 필요하고 이렇게 정리되죠. 그 다음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아래 위로 식을 이렇게 빼보니까 A의 n항은 결론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 어떻게? 차수가 작은 걸로 묶어냈다. 즉 2의 n-1제곱 다 됐어.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S1이 얼마 나와? S1이 3 나오잖아. 여기는 A1이 1 나오잖아. 값이 다르잖아. 이게 값이 다르죠. A1, S1이 값이 달라. 이거하고 좀 차이 나지.
A1하고 지금 S1이 값이 달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일반항을 적을 때 일반항이 이렇게 다르면 일반항이 2의 n-1제곱인데 어디서부터 이룬다고? 둘째 항부터 수의 배를 이룬다. 둘째 항부터. 그럼 이때 첫째 항은 어떻게 하는데 이때 첫째 항은 따로 나타내줘야 돼. 따로. 둘째 항부터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아니라고. 얘부터 이루면 당연히 첫째 항부터 이룬다고 쓰면 되지. 이럴 때 첫째 항은 바로 이 S1이야, S1. 얘를 적어줘야 됩니다. 둘째 항부터 수의 배를 이루고 첫째 항은 3이었다. 오케이? A1과 S1이 다를 때 반드시 구분해야 돼. 자, 그러면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달리법, 복리법에 대한 건데 일단 기수불, 기말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원검이 A고 원검 기간이 N이야. 이율이 R이고 원리금 합계 금액 원금 이자 총합을 S라고 볼게. 자, 일단 달리법과 복리법부터 나와야 돼. 달리법과 복리법. 달리법은 그냥 매월 예를 들어가 매월 10%씩 이자를 준다. 그러면 100만 원을 저축하면 1월 달에는 110만 원, 2월에는 또 10만 원이 추가돼서 120만 원, 3월 달에는 130만 원. 달리법은 그냥 이자만 정해진 룰에 의해서 딱딱 계산돼. 복리는 뭘까? 복리는 이자 계속 누적되지. 그래서 만약에 매월 10% 준다. 그러면 첫 달에는 100만 원 저축하면 110만 원 되지. 한 달 1개월 다 차면. 두 번째 달에는 110만 원에 대해서 10% 얼마? 11만 원이 추가돼. 그래서 121만 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는 10만 원 넣으면 또 12만 1,000원에 대해서 올라가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행 우리 그 은행은 다 복리법을 기준으로 하니까 달리법은 주로 뭐 채권이나 뭐 이런 다양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은행에서 제시하는 또 특별 프로그램도 있고 이러니까 그 계산해봐야 되는 게 유리한지 그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과 거래할 때 나중에 대부분은 복리인데 달리일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달리법은 자 요거는 원금에 1 플러스 R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복리법은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이게 아니고 적립이야. 적립. 이건 한 번 넣어놓은 돈에 대해서 정기적금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넣어놓은 돈에 대해서 이자의 계산 방법이에요. 이자가 어떻게 누적돼가는지. 근데 이 돈을 매월 넣는다, 매년 넣는다, 원금을. 그럼 달라지지. 이게 적립에 대한 거. 적립했을 때. 이때 이자 계산법을 한번 보자.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수불, 기말불. 너무 어렵게 이걸 배울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는 아주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기수불은 다 여기 이제 식에 대한 정리는 책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외우는 방법 딱 하나만 정해서 적용만 할 줄 알면 되거든. 기수불은 R에 A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기말불은 R에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뭐가 차이나냐?
여기 지금 적어놓은 이 식에서 요게 차이 나잖아. 요 1 플러스 R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사실은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입금하는 돈이야. 제일 마지막에 입금한 돈이 만약에 어느 기간 동안 적립을 해서 원리금 합계를 찾는다 할 때 처음 넣어놓은 돈 이자가 제일 많이 붙어 있겠지, 그지? 제일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었을 때가 기수분. 제일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지 않았을 때가 기말분이야. 그러면 자 얘는 그 마지막에 입금한 금액이 막달에 입금한 입금액의 이자 계산이 이루어질 때 막달에 입금액의 이자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결국을 하면 기수분 기말분은 해결이 다 돼. 근데 보통은 이제 잘 구분 못하겠다 이런 학생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에 입금해서 말에 찾는다 하면 기수분, 말에 입금해서 말에 찾는다 이러면 기말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고 또 이것 가지고 되게 시험에서 복잡하게 안 다루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그 사환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연금 계산법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교육과 과정에서 거의 다 빠져버려가지고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유제 문제라고 볼게요. 유제 문제. 좀 복잡한 내용에서 뭐 상환이나 이런 데서 그 매월 들어가야 되는 뭐 월부금 계산 이런 것들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가 하면 쉽게 풀 수 있다. 자, 처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유제 13-4번 196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리 0.2% 이자가 월 0.2% 매월 1회 초지 초 매월 초 월초에 100만원씩 입금한다. 월초에 100만원씩 입금해서 5년 동안 적립하면 5년이니까 60개월이죠. 60개월 입금하고 나면 만기는 마지막 불입금을 낸 때로부터 1개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불입금을 내고 나서 1개월 후에 돈을 찬다. 뭐를 계산하란 말이야? 기수불로 계산하시오. 그래서 원리금 총기 합이 얼마냐에 주어진 거죠. 간단하죠. 맨 마지막에 이 얘기가 딱 나와 있어. 마지막 금액을 넣고 1개월 후에 돈을 찬다. 매월 0.2%씩 이자를 계산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여기서는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냥 뭐 넣어주면 돼요. 0.2%니까 0.2에다가 다시 100분의 1 곱하니까 0.00이죠. 0.00 이거 분해 매월 적금하는 그 원금 100만원에 1 플러스 0.002에 괄호 1 플러스 0.002 예, 몇 제곱? 60제곱 마이너스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나 싶잖아. 다행스럽게도 책에 요 값을 주었습니다. 이 보면 1.13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니까 6,513만 원.
그래서 여기서 요게 이제 기수물이냐 기말물이냐 이런 거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는 아주 여기다가 딱 기수물이다라고 못을 박아놨죠. 마지막 불입금을 낸 때로부터 1개월 후.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해. 마지막에 입금한 돈에 이자 계산이 되어지면 기수물. 마지막에 입금한 돈에 이자 계산이 안 되어지면 뭐라고? 기말물. 그래서 요 기수물, 기말물 요거를 꼭 기억해 놓고 문제를 적용해 보면 그래 어렵잖아. 근데 오늘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자, 상환이야 상환. 2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는데 2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는데 자기 돈은 반값만 지불하고 나머지 12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얘를 할부로 했어. 할부. 한 달 후부터 할부로 하는데 이게 한 달 후부터 돈을 넣죠. 한 달 후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갔다. 그래서 카드로 물건을 샀다. 뭐 120만 원 컴퓨터 240만 원짜리 중에 120만 원은 현금 지불하고 나머지 120만 원은 카드로 끊었다. 그럼 카드 금액을 우리가 납부는 언제 하지? 1개월 후에 하잖아. 그래서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돼. 돈을 이제 예를 들어 할부로 샀지. 근데 내가 돈을 매월 이제 적립해서 그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부로 돈을 사서 내가 돈을 갚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을 내가 적립을 했어. 조금 전에 기술을 비만물처럼 적립을 해서 그 돈을 다 갚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상환도 내가 계산은 적립이야 적립. 근데 기술로 할 거냐 기말물로 할 거냐 근데 팁을 하나 줄게. 정말 중요하거든. 돈을 갚을 때 이게 상환인데 상환. 돈을 갚는 거. 이렇게 할부에 대한 돈 갚는 거. 할부에 대한 돈을 갚는 거는 우리가 뭐 사채가 아니고 뭐 돈을 빌리자마자 바로 뭐 원리금 이자를 내진 않잖아. 무슨 소리니? 물건을 샀다, 카드를 끊었다, 또는 빌렸다. 한 달 후에 우리가 원금 이자를 내잖아. 기말불이야. 근데 이건 팁이야. 상환, 돈을 갚는다. 상환은 다 뭐로 계산하면 돼? 기말불로 계산해서 총 금액을 갚아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들여다볼게. 여기 이제 6번으로 나누어서 갚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 부채 6번으로 원리금 총액이 얼마 돼야 되냐? 120만 원에 120만 원만 되면 되나? 아니죠. 이게 여기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지금 이자가 월 얼마냐면, 이자가 월리 0.4%예요. 월. 이자가 1.4%고, 그 다음에, 여기 총 갚아야 되는 기간은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에 갚는데, 묻는 내용은 뭐냐? 매월 내가 월부금을 얼마씩 갚아야 되니? 매월 내가 그 월부금 얼마씩 갚아야 되는데 이걸 묻는 건데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인데 이 상환에서는 딱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 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상환 방법인데 상환의 방법은 무조건 기말불로 계산한다. 이거하고 두 번째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은 내가 컴퓨터를 240만 원짜리를 120만 원 현금 주고 나머지 120만 원은 예를 들어가 추후에 갚는 거잖아. 6개월이 다 지나야 갚을 수 있지. 그럼 그 120만 원에 해당되는 거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에 뭐가 붙어야 돼?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이게 상환 금액이 여러분 잊으면 안 돼. 상환 금액이 원금하고
이게 이자가 여기에 동시에 계산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상환 방법은 기말고리고 요 두 개 팁만 기억하면 절대 틀립니다. 상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돈을 갚는다. 기말물로 상환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환 금액은 원금에다가 뭐까지 추가돼야 돼? 반드시 이자. 그래서 여기 120만 원을 월부금으로 해서 갚기로 했어. 120만 원 월부금으로 해서 갚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할부네 할부. 자 그러면 이 120만 원을 이제 갚아 들어가는데 120만 원 뒤에 플러스 1 플러스 뭐가 붙는다고 총 갚아야 될 이게 120만 원을 카드로 끊었지만 실제 갚아야 될 금액은 뒤에 뭐야?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총 이게 상환 금액이 아주 중요합니다. 총 상환해야 될 총 금액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0.004에 몇 번 이자가 붙어? 6번.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지금 해볼게. 0.004분에 매월 얼마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이 상환해야 되는 방법은 뭐라고? 기말고리. 그래서 여기 이자 곱할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1 플러스 0.004에 몇 번? 6번 이거를 갚는데 이 총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 120만 원에 1 플러스 0.004에 6제곱 이 계산은 안 돼. 근데 요런 그 1.004 6제곱 1.004 6제곱은 여기 책에 나와 있어. 거기 보면 0.9763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정리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다 계산했는 A 값이 얼마냐? A 값이 20만 3천 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상환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이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수분은 마지막에 입금한 금액에 이자 계산이 되어질 때, 기발분은 마지막에 입금한 금액에 이자 계산이 안 되어질 때. 오케이? 고생 많